최근에 이제 미국 장도 좋고 한국 장도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도 다시 4,000선을 탈환을 했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신고가 영역에 있는 와중에도 마이너스가 나거나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왜 그런지, 또는 이렇게 지수가 겨우 4% 5%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좌가 점점점 악화되고 남들이 오를 때 못 오르고 내릴 때는 같이 내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좀 이런 것들을,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천을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짚어 드릴 테니까 본인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지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잡초에 물을 주지 마라.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그죠? 주식 시장 격언입니다. 잡초에 물을 주지 마라.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고 있는 주식이 있을 거예요. 수익이 있는 자식. 그리고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쭉 가다가 조정을 받으면 손실이 나고 있는 것들이 손실이 더 깊어지죠. 수익이 나고 있던 것들은 수익이 조금 없어지고 약수익 정도로 수익이 어쨌든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너무 많이 하락을 하니까, 특히나 레버러지 같은 것도 있죠. 레버러지. 이런 것들은 2배, 3배짜리는 많이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레버러지라서 많이 떨어진 건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레버러지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20% 빠지면 와 많이 빠졌다 이래요. 3배짜리라서 6점 몇 프로밖에, 한 6.6% 정도밖에 안 빠진 건데 이걸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20%가 빠지니까. 이게 한 배짜리처럼 생각을 해요. 생각을. 3배짜리 레버러지라는 걸 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떡하냐? 돈이 없으니까 여기서 있는 놈들을 수익 실현해서 요걸 산다고요. 왜? 반등 나오면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많이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야. 다행히 이렇게 또 반등이 초반엔 나와줘요. 이렇게 지금이 딱 그러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한 번만 더 무너지잖아요. 한 번만 더 무너지면 그럼 얘도 이제 마이너스 영역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얘는 또 돈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하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 뭐 할까요? 이래서 이제 손절입니다. 손절. 에이, 무조건 버티면 되지. 안 그래요. 특히나 레버러지 같은 거는 못 버텨요. 여러분들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아주 작은 4에서 한 8% 정도 조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는 것들을 자꾸 잘라 드신다고, 이렇게 잘라서 자꾸 손실난 쪽으로 이제 옮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차라리 현금으로 챙기든가, 이걸 자꾸 손실난 데다 물을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계좌에 손실난 것만 잔뜩 쌓여 있어요. 수익 난 것들은 다 팔아먹고 없고, 그럼 계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의외로 아직도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절대 하지 마세요. 차라리 잘 모르겠으면 그냥 건들지 마세요. 둘 다. 예, 건들지 마세요. 어떤 행동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오히려 그게 더 나은 행동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나 일부 이제 투자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마이너스를 잘라서 오히려 더 가는 놈한테 줘라라고 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아요. 심리상. 예,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런 장에서는 레버러지 하는 거 아닙니다. 레버러지. 여러분들이 웃긴 게 뭐냐면, 주식이 쭉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자리에서 있죠. 이렇게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레버러지 절대 못 써요. 절대 못 씁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게 이제 그전 직전 고점을 넘기고 막 시장에서 간다 뿅 간다 이러고 있으면 이런 데서 레버리지를 잘 써요. 신기하게도. 욕심을 내, 막 뒤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저런보다 많이 벌어야 돼. 욕심을 낸다고. 이러다가 조금만 부러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죠? 오히려 높은 자리에서는 레버리지를 쓰지 말고 바닥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돌리는 자리에서, 이런 데서 레버리지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전고를 완전히 돌렸다가 다시 돌파하는 자리, 이런 데서 이제 레버리지를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 그냥 그런 것도 없이 시장에서 간다 뿅 간다 하니까 그냥 들어와서 뒤늦게 레버리지 욕심을 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계좌의 수익을 유지하려면 잡초에, 즉 손실이 나는 거에 계속해서 물을 타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간이 정해진 돈으로 투자하지 마라. 기간이 정해진 투자가 뭘까요? 대출. 그죠? 뭐 주담대도 있겠죠. 주담대. 최근에 주담대를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전세자금 같은 것도 있죠. 빌린 돈. 그죠? 아니 뭐 부모님 돈. 잠깐 맡아놓은 돈. 이런 돈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세 보증금 같은 거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선물이나 옵션 같은 거 투자 절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거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변동성이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냐면 한 달 또는 3개월 주기로 청산이라는 게 일어나요. 청산. 청산이 뭐예요? 이게 롱이든 숏이든 어떤 한 방향으로 반드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롱을 했으면 이쪽을 또 롱 청산하고, 숏을 했어도 숏을 청산해서 중간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실이 나고 있던 수익이 나고 있던 상관없이 무조건 팔아야 돼. 그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죠. 한 배짜리는. 중간에 가다가 눌림이 좀 나와도, 아, 이 종목 좋고, 실적 잘 나오고 있으니까 가지고 가면 돼. 이러면서 수익원까지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간이 정해진 돈으로 투자를 하면 이렇게 선물 옵션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왜? 언젠간 반드시 팔아야 돼요. 세입자가 연락이 와서 돈 달래. 근데 지금 주가가 다행히 이렇게 날아가고 있으면 어때요? 그나마 낫죠.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꼭 이럴 때 기간이 정해진 돈들 있죠? 이런 거 갚을 일이 생겨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데서 투자하지 않거든. 여러분들. 이런 데서 투자하지 않거든. 꼭 이런 데서 투자해요. 이런 데서. 왜? 이때 시장에서 난리가 나요. 막. 철수도 돈 벌었다. 영희도 돈 벌었다. 지나가는 개도 돈 벌었다. 이거 못 참는 거야. 근데 돈이 없어, 내가. 근데 쓱 뒤돌아보니 전세보증금이 있네? 저거 아직 6개월 남았는데? 근데 딱 넣어요, 여기다. 넣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좀 더 가. 그러다 어떻게 돼? 쑥 쏟는다고. 근데 돌려줘야 돼, 여기서. 돌려달래. 눈물을 머금고 마이너스 20% 손절했어. 근데 어떻게 돼? 이렇게 반등 나온다고. 기가 막히다니까요. 차라리 이럴 때 좀 빨리 결정하든가. 근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돼요. 왜냐면 이때 미디어에서 너무 많이 떠들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때가 정확히 이랬잖아요. 코로나 때가. 이럴 때 막 직장 그만두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막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쌍바닥이 나올 거다 이랬다가 고수들이 여기서 다 털렸어요. 소위 말하는 방구 좀 낀다는 사람들 있죠. 여기서 다 털렸어요. 그런데 날라가. 그죠? 고수들 다 손 놓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뭐야? 이제 천하제일 단타대가 일어난 거예요. 오히려 초심자들이 나 3억 벌었다, 10억 벌었다 유튜브에 진짜 많았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뭐 했어요? 대기업 때려치고 전업으로 뛰어들었죠. 여기 이런 데서. 그러고 나서 한동안 돈을 벌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22년 말에 31%, 마이너스 31%. 코로나 때보다 더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가 27% 떨어졌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1%. 근데 또 떨어지는 것도 급락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져요. 계단식으로. 이래서 완전히 죽었죠, 이때.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간이 정해진 돈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많이 넣고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업으로 수십 년씩 하신 분들이 타이밍 잡아서 매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서 따라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물리면 손절을 못 하잖아요. 자를 줄 모르잖아요. 절대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저도 작년에 왜 국장 투자했을 때 수익 많이 났을 때 이제 제가 한 종목 지릅니다라고 했을 때 보세요. 귀신같이 제가 지른 그 다음날 유중 뉴스 떴잖아요. 유중 뉴스가 갑자기 떠요. 예, 그래서 주가가 8% 하락했어. 그래서 거의 한 6개월 동안 먼 거 한 방에 다 날렸어요. 왜? 여기다가 6억 8천을 넣었거든. 근데 마이너스 8% 떴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손절해야죠. 손절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손절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 여기 이만큼 올라와 있어.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손절한 데보다. 그러면 이걸 끌고 갔으면 될까요? 안 돼요. 왜? 신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용도 뭐예요? 이거 똑같아요. 기간 있는 돈인 거예요. 신용도 기간이 정해진 돈인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데다가 제 돈으로 투자했으면 끌고 왔겠죠, 여기까지. 네. 화장품 섹터가 그때 좋아지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간이 정해진 돈으로는 잠깐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혹시나 한두 번 여러분들이 한번 넣어봐? 이럴 때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이게 진짜 되네? 나 이것만 하면 부자 될 것 같은데 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야지 하고 늦는 순간 부러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약간 뼈 때리는 말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무너질 때까지 줄이지 않아요. 이 욕심을 줄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500만 원만 1000만 원만 벌면 그만둬야지. 웃기고 있네. 여기 와서 5억이 돼도 안 팔아요, 여러분들. 거짓말인 거 보세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또 이제 유튜브에 등장하더라고요. 막 TQQQ로 막 몇십억을 벌었니, 몇 억을 벌었니, 막 이런 분도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리고 가끔 뭐 10,000명 중에 1명, 10만 명 중에 1명 막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고 따라하면 99,999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온다는 건 뭐예요? 한 10만 명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 그리고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뭐 2억으로 예를 들어서 뭐 2억으로 500억을 벌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간에 신용을 100억을 썼대. 아니 100억을 신용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면 이미 엄청난 자산가잖아요. 근데 왜 2억이야? 처음에 시작을 2억으로 했대.
야, 그러면 나는 처음에 주식 10,000원으로 시작했어. 10,000원으로. 난 10,000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 내가 훨씬 많이 벌었네, 그러면. 이거 말장난이야, 말장난. 깡통을 뭐 5번인가 6번 찼대. 그냥 지른 거잖아요. 돈 많은 양반이. 갖다 냅다 지른 거잖아. 성공할 때까지. 예? 말장난하고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하실까봐 겁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지를 수 있는 분들은 질러도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따라하지 마시라고.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할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보고 따라할까봐 겁나더라고. 따라할까봐.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처음부터 잔잔잔잔하게 실력을 키워 가신 다음에 뭐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런 거 하겠다고 누가 말립니까? 돈도 있고 실력도 있으면 하셔야죠. 누가 말립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하지 마시라.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잡초에 물을 주지 마시고 그다음에 기간이 정해진 돈으로 투자하는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